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에서 도서관이라는 말이 들어갔기에 한번 읽어봤어요. 추천 도서, 좋은 책들을 한번 채집해 보려고 읽어봤는데 의외로 재테크라든가 재정, 부에 관해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면 한 번 정도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20년 동안 재테크 전문 잡지에서 기자로 일을 했어요. 재테크 전문 잡지니까 그와 관련돼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고 또 인터뷰를 많이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또한 여러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저자의 20년 경험 속에서 다음과 같은 배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테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1번이 운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관찰을 해보면 대세 상승기에 내가 주식을 했거나 부동산을 했다는 것, 거기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는 나의 실력이 뛰어나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하락장에서 아주 고수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상승장에서 초보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이제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운이라는 거는 대충 찍어서 수익을 얻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세 상승기에 내가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 운이 좋은 것이고, 세대의 운이라는 것도 있죠. X세대 이전에 예전 세대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좋은 운을 가지고 있었죠. 집을 사면 꾸준히 집값이 상승을 했고, 여하간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운, 이런 것들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그 결과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도박을 하듯이 투자에 나서는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앞선 거인들, 워렌 버핏이라든가 투자의 현인들, 이런 사람들의 책을 최소한 10여 권 이상은 또 공부를 한 뒤에 투자에 나서는 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장 뛰어난 재정 전략이란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주식을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고 채권은 어떻게 하고 부동산은 어떻게 하고 이런 전략들 많이 짜지만 그것보다 더 고수의 재정 전략은 자신의 수입 범위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이뤄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실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냥 앉은 자세에서 더욱 가난해지는 이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나서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 본질, 내면의 힘, 이런 걸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그 수입 내에서 또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재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투자 다 좋은데 일단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20년 동안 재테크 잡지의 기자였잖아요.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어떤 정보는 너무나 확실한 정보인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본인에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일단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하더라도 매달 일정한 여유자금이 남아야지만 적립식 투자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번 돈보다 덜 써서 이 여유자금,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애티튜드는 소박한 삶도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투자의 기회라는 거는 언제나 오는 것이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항상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100세 시대니까
길게 보고 자, 종잣돈을 마련해서 이 저자처럼 좋은 정보를 접했는데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을 이제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꼼꼼히 공부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의 책 속의 소제목이잖아요.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이게 워렌 버핏, 찰리 먼거, 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워렌 버핏은 젊은 시절부터 대학교에서 교육원 같은 데서 강의도 하면서 복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곱하기 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젊은 시절부터 그냥 우리는 백만장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 멤버 중 한 명의 친구는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하기 위해서 과하게 투자를 하다가 또 완전히 낙오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그 책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항상 시간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올려다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리효과,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번째는 운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성내지 말라. 재정이 인생의 도구는 되죠. 일정한 수준까지는 돈을 갖는 게 행복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은 이렇게 평평한, 그 이상 돈을 벌어도 효용이 늘지 않는 이런 수준에 달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 돈이 없으면 생기지 않을 불화, 불편, 이런 것들이 돈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여튼 재정이 인생 전체의 그 핵심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상승기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막 하락기였고 운이 받쳐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우리 삶의 행복, 이런 것들이 훼손된다면 투자는 애초에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좋은 삶을 위해서 투자를 활용하는 건 좋지만 투자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노예가 되면 안 되겠다. 비교의식과 평등의식을 버려라. 우리의 또 재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인 것 같아요. 비교하는 것, 그리고 평등의식.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를 탓하는 거예요.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얘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평생 이렇게 살면 계속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와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교의식과 거기에 더해서 평등의식, 우리나라는 평등의식이 유난히 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왜냐? 과거부터 형성돼 있던 신분이라든가 계층의 역사, 이런 것들이 아예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식민지와 전쟁을 거치면서 아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비교의식과 평등의식이 합쳐지면 과소비를 낳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소비에 대해서 재밌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행유예의 환상이라는 개념이에요. 남들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나도 쟤도 타는데 나도 타야지 하니까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또 차를 할부로 구입을 하고, 또 명품을 구입을 하고, 가전제품 또 새 거를 구입을 하고, 이러면서 할부를 내야지, 또 월말에 적자가 나면 현금 서비스로 메꾸고, 이런 적자들을 연말에 회사의 성과금으로 충당하고. 그런데 이런 성과급이 나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끊기게 되면, 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끝장이잖아요. 하지만 집행유예의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형집행이 유예될지 모른다, 이런 환상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소비는 인생을 나락으로 이끄는 아주 결정적인 나쁜 습관이 되는 것이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여러 책에서 살펴봤지만 연예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 벼락부자들, 하지만 과소비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에 맞지 않은 그런 소비를 하면서 집행유예의 환상, 문제가 생겨도 이런 것들이 또 성과급으로 해결될 거야, 또 이번에 주식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로 해결이 될 거야, 이러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폭락했을 때 1등을 사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환란이 생겼을 때, 그때 주식이 가장 쌀 때고, 또 부동산도 가장 쌀 때가 되는 것이죠. 그때 투자를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느냐, 1등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면 그 업종별로 1등 기업들. 왜냐?
1등 기업의 위치는 어지간해서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많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등 기업이 더 성장해 나가는 경우가 많죠. 이미 규모의 경제라든가 특허 이런 진입 장벽을 마련해 놨고 2, 3등 기업이 쫓아올 때 그걸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1등 부동산 어디가 되죠? 황금성이 높은 강남이나 지금으로 보면 판교 같은 이런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IMF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 시기에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전체 평균 주가가 이제 그 이후에 상승한 그런 것보다 1등 기업만 골라서 투자했을 때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1등 지역들에 투자를 했을 때 더욱더 투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또 경험을 했잖아요. 물론 쉽진 않죠. 이게 어디까지 떨어져서 올라올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무릎 정도에 사서 어깨 정도에 파는 그런 관점의 투자라면 경제적 위기에서 적절한 투자 행동을 하는 것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도 1등이라는 것,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식의 힘인데, 투자라는 게 우리가 보면 나와 거리감이 있는 존재, 그 회사,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재무제표 분석하고 여러 가지 자료 읽어보면서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상식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을 나와 거리감을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일상에서 그 기업을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기업이 있었네, 이후에 그런 기업들을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먼저 접촉, 경험, 이런 것들이 먼저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전설, 피터 린치도 성공 주식은 뜻밖의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여행을 하다가 브리또를 아주 감동적으로 먹었는데, 이거 어느 회사 거지? 타코벨이라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 회사 뭐지? 또 공부하다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고 수익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우연히 홀리데이 인이라는 그런 숙소에 묵었는데 거기에 일하는 동료가 경쟁회사 모터인지라는 회사의 숙소가 좋다, 추천을 한 거예요. 흘려듣지 않고 그래? 하면서 찾아봤더니 또 그 회사가 여러 강점을 갖추고 있더라.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지인으로부터 어떠한 장의 서비스에 대해서 좋더라 얘기를 들어서 또 살펴보고, 또 아내의 추천으로 팬티 스타킹을 만드는 회사 또 투자를 해서 성과를 올리고. 워렌 버핏은 코카콜라의 투자자로 유명하잖아요. 그 계기가 뭐냐면 체리 코크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마시다가 코카콜라까지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상에서 만나서 수십 년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이 저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자기도 일상에서 마주침,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분석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쇼핑하면은 아주 그냥 쥐가 날 정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쇼핑 가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갈 때마다 유심히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저 매장에 왜 손님이 많지? 저 회사가 어떤 회사지? 살펴보고. 예전에 어떤 책에서 우연히 읽은 내용인데, 그 투자자는 자기의 자녀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확 뜬 아이돌인데 그 아이돌에 속한 소속사가 유명한 소속사는 아니었나 봐요. 저 회사는 뭐지? 또 이렇게 알게 돼서 분석하다가 그 회사에 투자해서 아주 또 좋은 성과를 올리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 이 제품 좋은데?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그러므로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유튜브에서 떠드는 그런 회사들, 전망이 좋다, 그런 것보다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회사를 투자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